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전망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4월 9일 두산 테스나 오전장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황은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식들이 어떤 것이 있고 두산 테스나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에 어떤 부분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뉴스 기사나 그리고 매크로 경제 관련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가격 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업황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모바일 쪽에 대한 그 시장성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개선되는 게 또 첫 번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에서 좀 중요한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결국에 이제 모바일 쪽과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차량용 쪽으로 해서 이러한 두 개 반도체 관련된 사업들, 전망 사업들을 계속 시장 동향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해서 매출 비중이 많이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플립6 이제 나온다는 이제 얘기 뉴스 기사인데 이제 전작이랑 뭐 이제 모양은 좀 비슷한 걸로 보여지는데 뭐 이제 제가 뭐 제품에 대한 리뷰는 뭐 굳이 하진 않고 성능이 이제 뭐 좀 가벼워지고 뭐 두께도 이제 뭐 11mm 줄어 1mm로 줄어들었다 하고 이제 무게도 좀 가벼워졌다. 이러한 장점을 계속해서 좀 부각을 하면서 마케팅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모바일 쪽 이제 핸드폰 매출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제품 들어가는 패키징 관련한 테스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산 테스나 매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나온 뉴스인데 삼성이랑 SK가 이제 패키징 경쟁으로 한다. 후공정으로 기술을 계속 이제 좀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지난번보다 전작 제품을 이제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되면 그래도 성능이라는 개선 포인트가 가장 큰 메리트가 될 텐데 반도체 칩 자체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지금 시점은 좀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 무어의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시점에 이제 접어들다 보니까 기존의 D램을 이제 점점 작게 만들어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기술 발전보다는 이제 어떻게 패키징을 해서 성능을 끌어올리냐 이 초점에 맞춰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패키징으로 이제 기술이 그쪽으로 좀 하려고 동향을 보이고 있고 계속 이제 패키징과 관련해서 기술 동향이 그렇게 바뀔수록 두산 테스나는 거기와 관련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모바일 쪽 D램에서 첨단 패키징으로 이제 뭐 한다고 나와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기술 자체를 하나하나 파악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러한 시장 흐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장 흐름을 흘러갔을 때 두산 테스나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매출이 이어질 수 있다 정도까지만 우리는 체크를 하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투자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다.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이제 보게 되면은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본딩에 관련된 이제 내용을 좀 수정을 한다라고 했었었고 이렇게 많은 와이어 본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한다면 이 본딩이 하나만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성능에 문제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량률을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전보다 중요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계속 하방 압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금리적인 부분이 계속 되겠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유력한 부분은 이제 6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를 한번 인하한다라는 관점이 지금 가장 많은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확률이 거의 70% 가까이 높은 확률이었었는데, 오늘 4월 9일 시점으로 봤을 때는 50%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차 잘못하면은 6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러한 그 부담감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좀 하락을 나왔었고, 오늘은 그래도 지금 시장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요인 중에, 주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뭐 중동과 관련한 지정학 리스크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6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가격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 어저께 좀 큰 하락이 나왔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6.8%까지 최고 하락을 했다가 소폭 상승해서 6.5% 하락 종가 마감을 했었는데, 종가가 48,150원 정도 가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20일 이동 평균선이 48,100원 정도니까, 니까 21선 이동 평균선에서 가격 위에서 마무리를 하고 주가 관리를 한 거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래 꼬리 정도 달고 다시 주가 상승하는 모습, 아주 이상적인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가도 보시게 되면 48,200원으로 시작을 해서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 초록색 붉은색 선이 장기 이평선이 241선인데 아래 꼬리 241선 터치를 하고 이격도를 메꾼 다음에 다시 주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격도를 지금 좁히면서 주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힘 있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듯이 모바일에 관한 시장성 개선,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차량용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이제 악재로 이건 플러스 작용하는 부분이고 마이너스 부분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금리, 요 세 가지가 당분간 계속해서 보는 시장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반도체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트렌드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면은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두산 테스나 쪽으로 들어오는 전통적인 소부장 기업의 흐름이 아직 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제일 핫한 이슈는 유리기판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또 다음번 영상에서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장 리뷰를 하는 거는 현재 9시 40분 정도 시간이고,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뭐 장 마감까지 변동성은 좀 크겠지만 아침에 대한 주가 흐름은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